붉은 옛날 비단옷은 빼앗길 수 아주 있고 먼 옛날에 내 신분은 맑은 짓밟힐 수 우물과 있다. 넓은 마당, 하지만 이 햇볕이 은가락지 안에 잘 드는 새겨진 장독대가 진실만은 있는 평화롭고 고즈넉한 산골 마을에 큰 기와집이 하나 자리하고 있었답니다. 그곳에는 마음이 따뜻하고 언제나 예의가 바르며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정성껏 돌보는 양반댁 아가씨 연화가 살고 있었지요. 가을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이 되면 연화는 붉게 물든 단풍나무 아래에서 병든 할머니를 위해 따뜻한 차를 끓이며 집안의 평화를 지키고자 늘 애를 썼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연화의 고운 마음씨를 칭찬하며 언제나 그녀가 걷는 길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아름다운 기와집 주변으로는 맑은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들판에는 황금빛 벼가 고개를 숙이며 풍요로운 가을의 정취를 한껏 뽐내고 있었답니다. 산비탈을 따라 옹기종기 모여있는 초가집들 사이로 저녁 무렵이면 하얀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마을의 포근한 풍경을 완성해 주었지요. 연화는 아침 일찍 일어나면 가장 먼저 우물가로 향하여 맑은 물을 길어 올린 뒤 정갈한 마음으로 집안의 어른들에게 올릴 정성스러운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는 참으로 부지런하고 고운 성품을 지닌 아름다운 아가씨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언제나 그런 그녀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넓고 반듯한 마당을 지나 안채로 들어가면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윤기, 나는 마루와 튼튼한 기둥들이 집안의 굳건한 역사를 조용히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크고 훌륭한 기와집 안에는 연화의 마음을 언제나 무겁게 짓누르는 깊은 근심거리가 하나 자리하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연세가 많아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계시는 사랑하는 할머니의 쇠약한 건강 때문이었죠. 연화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할머니의 머리맡을 지키며 쓴 약초를 다리고 식은땀을 닦아드리며 오직 할머니께서 하루빨리 기력을 회복하시기만을 하늘에 간절히 두 손을 꼭 모아 정성껏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롭고 조용한 기와집에는 연화와는 전혀 다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인물이 한 명 있었으니 그녀는 바로 어릴 적부터 연화의 곁에서 잔심부름을 하며 자라온 하녀 월향이었습니다. 월향은 겉으로는 연화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순종적인 척 행동했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늘 연화가 입고 있는 고운 비단옷과 기름진 음식,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양반댁 아가씨라는 높은 신분을 향한 끝없는 질투와 검은 욕심이 마치 독버섯처럼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답니다. 그녀는 우물가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볼 때마다 억울함에 입술을 깨물곤 했지요.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간이 되면 월향은 몰래 연화의 방문 앞을 서성이며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을 바라보며 언젠가는 자신이 저 방의 주인이 되어 편안하게 호사를 누리겠다는 헛된 망상을 키워가곤 했습니다. 연화가 할머니를 간호하느라 지쳐 잠시 조는 틈을 타서 월향은 연화의 화장대에 놓인 예쁜 옥비녀를 몰래 자신의 머리에 꽂아보며 거울 앞에서 양반댁 아가씨처럼 우아한 표정을 지어보는 위험하고 불길한 장난을 치며 점차 자신의 분수를 잊어버리고 헛된 꿈의 크기를 걷잡을 수 없이 크게 부풀리고 있었답니다. 그것은 훗날 다가올 큰 비극의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용하던 산골 마을에 갑작스럽게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더니 궁궐에서 온 위풍당당한 사신들이 붉은색 관복을 입고 기와집 마당으로 성큼성큼 들어서며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사신은 엄숙하고 무거운 목소리로 나라에 큰 행사가 있어 전국의 품행이 단정하고 덕망이 높은 양반댁 규수들을 궁궐로 불러 모으라는 임금님의 지엄한 어명이 내려왔음을 널리 알렸습니다. 연화의 집안 역시 뼈대 있는 양반 가문이었기에 연화 또한 당연히 궁궐로 들어가야 하는 규수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 있었고 이는 가문의 크나큰 영광이자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지요. 하지만 가문의 영광이라는 사신의 말에도 불구하고 연화의 얼굴에는 기쁨 대신 깊은 수심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고 그녀의 두 눈동자에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 차올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방으로 돌아와 병석에 누워 가쁘게 숨을 몰아쉬는 할머니의 야윈 손을 꼭 부여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할머니 저를 두고 혼자서 아프시면 어찌합니까? 저는 도저히 할머니를 이 차가운 방에 홀로 남겨두고 멀고 먼 궁궐로 떠날 수가 없습니다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며
밤이 새도록 곁을 떠나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만 했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녀의 사정을 듣고 함께 걱정해 주었지만 어명을 거역할 수는 없었기에 모두가 안타까운 한숨만 길게 내쉬었답니다. 반면 문 밖에서 연화의 슬픈 목소리를 몰래 엿듣고 있던 월향의 입가에는 비열하고 교활한 미소가 아주 천천히 소리 없이 번져가고 있었으니 그녀는 이 상황을 자신의 헛된 욕심을 채울 절호의 기회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월향은 속으로 아가씨가 할머니 걱정에 궁궐에 가기 싫어하시니 내가 대신 그 화려한 비단 옷을 훔쳐 입고 가마에 올라 궁궐로 들어가면 나도 이제 평생 남의 수발을 드는 하녀가 아니라 존경받는 양반댁 아가씨로 호의호식하며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무섭고도 끔찍한 계획을 세우며 어둠 속에서 홀로 악독한 음모를 남몰래 조용히 꾸미기 시작했지요. 월향은 궁궐로 떠나기 전날 밤 짐을 챙긴다는 핑계를 대고 연화의 방을 수시로 들락거리며 궁궐에 들어갈 때 가져가야 할 아가씨를 증명하는 신분패와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비단옷이 어디에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두었습니다. 연화는 그런 월향의 검은 속내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그저 내일이면 사랑하는 할머니 곁을 떠나야 한다는 슬픔에 잠겨 약사발만 하염없이 어루만지며 눈물을 닦아내고 있었으니 참으로 그 순진하고 착한 마음이 야속하고 안타까울 정도로 월향의 덫은 치밀하고 교묘하게 연화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즈넉한 기와집 위로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었지요. 밤은 점점 깊어 삼경을 지나고 마을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으며 부엉이 우는 소리만이 가끔씩 처량하게 들려와 왠지 모를 불안한 기운이 넓은 마당에 차가운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밤새 간호하던 연화는 결국 밀려오는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할머니의 손을 꼭 쥔 채로 침상 옆에 엎드려 깜빡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방 안에는 촛불만이 아슬아슬하게 흔들리며 잠든 연화의 창백한 얼굴을 애처롭게 비추고 있었답니다. 이 고요한 틈을 노려 월향은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완벽히 죽이고 살금살금 연화의 방 안으로 매우 조심스럽게 스며들어갔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월향은 잠든 연화와 알아누운 할머니를 차가운 시선으로 한번 쳐다본 뒤 지체 없이 연화의 옷장이 있는 쪽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미리 눈여겨보았던 가장 화려한 붉은색 비단 치마와 저고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연화의 작은 보석함에서 은은한 빛을 발하는 옥비녀와 함께 가문의 문양이 또렷하게 새겨진 양반댁 아가씨의 소중한 신분패를 떨리는 손으로 훔쳐내어 자신의 품속 깊숙이 단단하게 감추고는 도둑질에 완벽히 성공했다는 비열한 기쁨에 젖어 얼굴 가득 참으로 사악하고 무서운 웃음을 지어 보이고 말았습니다. 훔친 옷과 신분패를 가지고 자신의 누추한 방으로 돌아온 월향은 서둘러 거친 하녀복을 훌렁훌렁 벗어던지고 부드러운 감촉의 붉은 비단, 치마와 저고리를 입어보며 마치 자신이 진짜 양반집 규수라도 된 양거울 앞에서 몸을 이리저리 돌려보았습니다. 옷 하나 바꾸어 입었을 뿐인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평소보다 훨씬 고귀하고 아름다워 보이자 월향은 이제 두 번 다시는 저 더러운 걸레를 빨고 무거운 물동이를 지는 천한 하녀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노라고 스스로에게 무서운 다짐을 하며 입술을 꽉 깨물고 마음을 더욱 독하게 먹었답니다. 어느덧 동쪽 하늘에서 희뿌연 새벽동이 터오르기 시작했고 궁궐로 출발하기 위해 마당에는 건장한 가막군들이 대기하며 아가씨가 밖으로 나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분주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자 월향의 심장은 묘한 기대감과 커다란 긴장감으로 거세게 요동쳤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훔친 옥비녀를 머리에 단정하게 꽂은 뒤 양반댁 아가씨처럼 우아한 걸음걸이를 흉내내며 방문을 열고 당당하게 넓은 마당으로 걸어 나갔으니 어스름한 새벽빛 속에서 가막군들은 그녀가 진짜 아가씨 연화라고 찰떡같이 믿고 공손하게 허리를 굽혀 깊은 인사를 올렸습니다. 참으로 기막힌 노릇이었지요. 그 시각 진짜 양반댁 아가씨인 착한 연화는 할머니의 곁에서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자신이 얼마나 엄청나고 끔찍한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는지 꿈에도 알지 못한 채 평온한 숨소리만 조용히 내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방 안에는 여전히 따뜻한 약초 냄새가 맴돌고 있었지만 그녀를 지켜주어야 할 가문의 든든한 신분패와
화려한 비단옷은 이미 욕심 많은 하녀의 품에 안겨 궁궐을 향해 멀리 떠나가 버렸고, 이제 연화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병든 할머니와 구석에 버려진 낡은 하녀복뿐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서글프고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운명은 그렇게 장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밝은 아침 햇살이 기와집 지붕 위로 부서져 내리며 마을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화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듯 보였지만, 맑은 우물물에 비친 하늘의 구름은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폭풍우를 예견하듯 어둡게 뭉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새들은 짹짹 지저귀며 날아다니고 들판의 농부들은 부지런히 낫을 들고 일터로 향했지만, 이 크고 고즈넉한 기와집 안에서 벌어진 참담한 신분, 뒤바뀜의 진실은 아직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채 거대한 거짓말이 화려한 가마를 타고 저 멀리 궁궐을 향해 빠른 속도로 나아가고 있었으니, 마을 사람들의 평화도 곧 깨질 위기에 처해 있었지요. 착한 연화는 그동안 단 한 번도 남의 것을 탐내거나 거짓을 말한 적이 없는 맑고 순수한 영혼을 가진 소녀였기에, 이러한 간악한 속임수는 그녀의 상상조차 뛰어넘는 너무나도 가혹하고 잔인한 일이었답니다. 반면에 하녀 월향은 어릴 적 부모를 잃고 이 집에 들어와 따뜻한 보살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한 짓을 저지르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은 채 오로지 푹신한 비단이 불과 화려한 장신구에만 눈이 멀어 짐승보다 못한 거짓된 길을 스스로 선택해 걷고 있었으니, 그 끝이 얼마나 끔찍할지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지요. 해가 중천에 떠오르고 방안이 환해지고 나서야 밤새 엎드려 자던 연화는 깜짝 놀라며 두 눈을 번쩍 떴고, 할머니의 호흡이 다행히 조금 안정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뻐근한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연화는 자신의 옷장이 활짝 열려 있고 그토록 소중히 간직하던 고운 비단, 저고리와 가문의 귀한 신분패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텅 빈 자리를 발견하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여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으니,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크나큰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당황한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월향아, 월향아, 어디 있느냐? 내 옷과 신분패가 보이지 않는구나 라며 다급하게 하녀의 이름을 크게 불렀지만, 넓은 기와집 안에는 메아리만 허망하게 울려 퍼질 뿐 그 누구의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맨발로 마당으로 뛰쳐나가 우물가와 부엌, 그리고 장독대를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월향의 모습은 머리카락 한 올조차 보이지 않았고, 마당 구석에는 가마꾼들이 머물렀던 집신 자국만이 어지럽게 남아있어 간밤에 누군가가 서둘러 이곳을 떠났다는 불길하고 무서운 사실만을 조용히 알려주고 있을 뿐이었으니, 연화의 맑은 눈앞이 새하얗게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당 한 구석을 헤매던 연화의 시선이 머문 곳은 낡고 거친 천으로 만들어진 월향의 하녀복이 구겨진 채 아무렇게나 내팽개쳐진 초라한 방 앞이었고, 그것을 발견한 순간 연화는 비로소 모든 상황을 명확하게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궁궐로 가기 싫어하던 자신의 나약한 마음을 이용해 하녀 월향이 자신의 신분을 훔치고 비단옷을 입은 채 궁궐로 무단히 떠나버렸다는 참담하고 끔찍한 진실이 뇌리를 스치자, 연화는 하염없이 쏟아지는 뜨거운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차가운 흙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소리내어 울며 자신의 부주의함을 자책하고 또 자책하며 깊은 슬픔에 잠기고 말았답니다. 양반의 신분을 도용하는 것은 나라의 엄격한 법을 크게 어기는 무서운 대역죄였고, 만약 궁궐에서 가짜 아가씨의 정체가 들통나기라도 한다면 월향 한 사람의 목숨뿐만 아니라 연화의 뼈대에 있는 가문 전체가 멸문지화를 당할 수도 있는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연화는 병든 할머니가 이 충격적인 사실을 아시게 되면 병환이 더욱 깊어질 것을 염려하여 차마 밖으로 소리내어 크게 울지도 못하고 입술을 꽉 깨물며 소리 없는 눈물만 뚝뚝 흘렸으니, 그녀의 여린 어깨가 차가운 가을바람에 낙엽처럼 파르르 떨리며 걷잡을 수 없는 공포와 막막함 속으로 한없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차가운 마당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훔치던 연화는 문득 이대로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에 번쩍 정신을 차리고 서둘러 흐트러진 낡은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어떻게든 이 끔찍한 상황을 수습해야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비록 겉모습을 증명할 수 있는 고운 비단옷과
옥비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분패마저 모두 도둑 맞았지만 연화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 누구도 결코 훔쳐갈 수 없는 양반댁, 규수로서의 꼿꼿한 기품과 바른 심성이 변함없이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에 그녀는 다시 용기를 내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연화는 우선 알아누운 할머니가 놀라시지 않도록 마당에 널브러진 월향의 낡은 한여복을 조심스럽게 치워 우물가 구석 보이지 않는 항아리 뒤편에 꽁꽁 숨겨두고 부엌으로 들어가 평소처럼 정성껏 따뜻한 잣죽을 끓여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일도 전혀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평온한 얼굴로 할머니의 입가에 정성스레 죽을 떠먹여 드리면서도 연화의 찢어지는 마음속에서는 저 멀리 화려한 궁궐로 향하고 있을 가짜 아가씨, 월향이 제발 아무런 큰 말썽도 피우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애타는 마음이 거센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었으니 그 대단한 인내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평화로운 기와집 마당에는 언제나처럼 따스한 가을 햇살이 내리쬐고 장독대 옆 감나무에는 붉은 감들이 먹음직스럽게 익어가고 있었지만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공기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날카로워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불안한 긴장감을 잔뜩 품고 있었습니다. 겉모습과 신분이 완벽하게 뒤바뀌어버린 두 소녀의 엇갈린 운명은 이제 막 그 잔인하고도 거대한 비극의 서막을 올렸을 뿐이었고 진짜 아가씨는 초라한 마당에서 억울한 눈물을 삼키고 가짜 아가씨는 호화로운 가마 안에서 오만방자한 웃음을 터뜨리는 이 기막힌 상황은 바람을 타고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를 날만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지요. 힘든 부엌일을 마치고 잠시 우물가로 나온 연화는 차갑고 맑은 수면 위로 비친 자신의 초라하고 지친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며 하룻밤 사이에 천한 하녀로 전락해버린 기구한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다가도 다시금 두 주먹을 불끈 쥐며 마음을 단단히 다잡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거칠고 낡은 하녀의 옷을 입고 숨죽여 지내야 하지만 언젠가 하늘이 명백한 진실을 알아주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며 그때까지는 가문의 명예와 사랑하는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 이 억울하고 참담한 고통을 묵묵히 이겨내겠노라고 수면 위로 떨리는 자신의 맑은 눈동자를 똑바로 마주보며 굳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답니다. 그렇게 착한 양반댁 아가씨 연화는 겉모습은 이렇으나 고결한 마음의 빛을 잃지 않은 채 하루하루를 버티기로 굳게 결심했고 한편 훔친 비단옷을 입고 당당하게 궁궐로 향한 하녀. 월향의 앞날에는 그녀의 헛된 욕심만큼이나 거칠고 파괴적인 먹구름이 서서히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한 고즈넉한 마을의 평화로웠던 기와집에서 은밀히 시작된 이 끔찍하고 기막힌 신분 뒤바뀜 사건은 이제 좁은 산골 마을의 담장을 훌쩍 넘어 나라의 중심인 궁궐이라는 거대한 무대를 향해 빠르게 날아가며 걷잡을 수 없는 거대한 비극의 소용돌이를 본격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숨막히는 준비를 모두 마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화려한 붉은색 비단옷을 훔쳐 입고 가마에 올라탄 하녀. 월향은 마을을 벗어나 멀고 먼 궁궐로 향하는 내내 벅차오르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거만한 태도로 턱을 한껏 치켜들고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타보는 푹신하고 넓은 가마 안에서 그녀는 진짜 양반댁 아가씨 행세를 하며 바깥을 걷는 가마꾼들에게 조금만 더 빨리 걸으라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호통을 치는 등 벌써부터 오만방자한 본색을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했지요. 들판을 지나고 산을 넘어 마침내 웅장하고 거대한 궁궐의 높은 문 앞에 당도하자 월향의 심장은 터질 듯이 거세게 요동쳤고 훔친 옥비녀를 다시 한번 매만지며 당당하게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궁궐 안에는 전국 8도에서 모여든 뼈대 깊은 양반 가문의 단아하고 기품 있는 규수들이 화사한 비단옷을 입고 조용조용히 담소를 나누며 모여 있었지만 월향은 그들 사이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고 훔친 신분패를 당당하게 내밀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제대로 된 학문이나 예법을 단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하녀 출신이었기에 월향의 걸음걸이는 어딘가 모르게 천박했고 말을 할 때마다 거칠고 상스러운 억양이 무의식 중에 불쑥불쑥 튀어나와 다른 규수들의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들었답니다. 겉모습은 화려한 비단으로 감싸고 있었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기에 거짓된 연극은 머지않아 금이 갈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진짜 양반댁 아가씨라면 아랫사람을 대할 때도 언제나 따뜻한 배려와 인자한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하는 법이. 거늘 헛된 욕심에 눈이 멀어버린 월향은 궁궐의 나인들이 올려온 따뜻한 찻잔이 조금만 뜨거워도 불같이 화를 내며 찻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무례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예전에는 찻잔을 나르던 미천한 신분이었으면서도 이제는 가짜 양반 행세를 하며 애고문 궁인들을 향해 내년들의 눈에는 내가 이 가문의 고귀한 아가씨로 보이지 않는 것이냐며 상스러운 욕설을 내뱉고 손찌검까지 하려드는 등 참으로 끔찍하고 비극적인 소란을 끊임없이 피워대며 권례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었지요. 월향이 저지르는 안하무인격의 난폭한 행동과 예의를 모르는 상스러운 태도는 바람보다 빠르게 권례의 담장을 넘어 도성의 백성들 입방아에 오르내리기 시작했고, 이내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옛말처럼 머나먼 산골, 마을에까지 불길한 소문으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시장 거리에서 물건을 팔던 상인들은 수군거리기를 저기 저 넘어 평화로운 산골 마을에 사는 예의 바른 연화 아가씨가 궁궐에 들어가더니 단단히 미쳐버렸는지 궁인들을 때리고 쌍욕을 퍼부으며 가문의 먹칠을 제대로 하고 있다더라며 혀를 끌빼 차댔고, 그 소문은 참으로 무섭게 퍼져나갔습니다. 흉흉하고 불길한 소문은 산비탈을 따라 옹기종기 모여있는 마을 사람들의 귓가에도 여과 없이 도달하게 되었고, 평소 연화의 착하고 따뜻한 심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강하게 가로저으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물가에 모여 빨래를 하던 아낙네들은 우리 연화 아가씨가 절대로 그럴 분이 아니신데 필시 궁궐에 무언가 크나큰 오해가 있거나 나쁜 귀신이 박 것이 틀림없다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지만, 궁궐에서 전해지는 소식은 하루가 다르게 점점 더 험악하고 무시무시해질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비단 옷과 신분패를 몽땅 도둑맞은 채 낡은 한여복을 입고 조용히 부엌에서 불을 지피며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던 진짜 아가씨 연화도 뙤감을 구하러 잠시 살인문 밖을 나섰다가 밭일을 하던 농부들이 나누는 이 끔찍한 소문을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연화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두 다리에 힘이 쫙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으니 자신이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이 현실이 되어 가문의 고귀한 명예가 가짜 아가씨 월향의 폐악질로 인해 시궁창에 처박히고 있다는 사실에 흐르는 눈물을 도무지 주체할 수가 없었답니다. 연화가 마당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서러운 눈물을 훔치고 있을 때 어릴 적부터 연화를 친딸처럼 업어 키우며 이 큰 기와집에서 평생을 헌신해 온 나이 지긋한 유모 할멈이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다가와 그녀의 가냘픈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유모는 궁궐로 떠나는 가마에 오르던 아가씨의 뒷모습에서 평소의 단아함 대신 낯설고 천박한 기운을 이미 어렴풋이 느꼈기에 줄곧 마음 한구석에 찝찝한 의심을 품고 있었고, 지금 눈앞에서 하녀의 거친 옷을 입고 서럽게 우는 이 소녀가 진짜 연화 아가씨임을 단번에 알아차리고 가슴을 쳤습니다. 유모는 주름진 손으로 연화의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며 깊고 단호한 눈빛으로 마주보더니 진실은 덮는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니니 가문의 명예를 위해 조심스럽게 바로잡아야 합니다라며 흔들림 없는 분명한 한마디를 나지막이 건네어 연화의 마음속에 작은 용기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억울하고 무서운 상황일지라도 평생을 바르게 살아온 아가씨의 선한 마음씨를 하늘이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유모의 굳건한 믿음이 담긴 그 따뜻한 조언은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연화에게 참으로 유일한 구원의 빛이자 생명줄처럼 무척 든든하고 따스하게 다가왔답니다. 연화는 유모의 주름진 두 손을 꼭 부여잡고 눈물을 거두며 하마터면 저의 헛된 슬픔 때문에 우리 가문의 소중한 명예가 무너지는 것을 그저 가만히 지켜만 볼 뻔하였습니다. 라며 조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무너진 마음을 다시 한번 단단하게 묶어 세웠습니다. 병석에 누워 계신 할머니가 놀라서 일어나시기 전까지는 큰 소란을 피우지 않고 은밀하게 명확한 증거를 모아 궁궐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 끔찍한 거짓 연극에 막을 내리게 하겠노라 굳게 다짐하며, 연화는 비록 한여복을 입고 있을지라도 누구보다 당당하고 꼿꼿한 본래의 맑은 기품을 서서히 되찾아가기 시작했지요. 그 무렵 웅장한 궁궐 안에서는
가짜 아가씨 월향의 도를 넘는 폐악질이 날이 갈수록 심해져 마침내 궁궐의 높은 어른들의 귀에까지 그 심각한 소식이 생생하게 들어가고야 말았으니 그녀의 얄팍한 거짓말은 이제 벼랑 끝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격이 되었습니다. 엄격한 예법과 법도를 가장 중요시하는 궁궐의 어른들은 뼈대 있는 양반 가문의 규수가 어찌 저토록 길거리에 왈패만도 못한 천박한 언행을 일삼을 수 있단 말이냐며 크게 노하셨고 곧바로 이 일의 진상을 철저하게 파헤치라는 불호령을 벼락같이 무섭게 내리시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궁궐 관리들이 자신의 화려한 숙소를 뒤지고 출신 성분을 하나하나 다시 엄격히 조사하려 든다는 무서운 소문을 전해들은 가짜 아가씨 월향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큰 죄를 저질렀는지 깨닫고 사시나무 떨듯이 온몸을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 속에 감춰진 그녀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밖으로 튀어나올 듯 쿵쾅거렸고 만약 자신이 양반댁 아가씨가 아니라 비천한 하녀라는 사실이 들통난다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다는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방구석에 웅크린 채 짐승처럼 앓는 소리를 내며 덜덜 겁에 질려 있었지요. 궁궐의 책임관원은 이 기막힌 상황을 도저히 그냥 덮고 넘길 수가 없어서 결국 연화 아가씨가 자라난 산골 마을로 직접 수하들을 파견하여 그녀의 과거 행적과 가문의 내력을 낱낱이 조사해 오라는 엄격하고도 비밀스러운 지시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월향의 거친 말투와 천박한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도무지 뼈대 있는 양반 가문의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어색했기에 필시 무언가 거대한 음모나 거짓이 흉악하게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궁궐. 어른들의 날카로운 판단이 마침내 본격적으로 은밀히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편 평화롭던 고향 마을의 기와집에서 낡고 거친 하녀복을 입고 지내던 연화는 하루하루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애써 억누르며 겉으로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은 채 묵묵히 병든 할머니의 수발을 들고 부엌 일을 하며 때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모두가 잠든 고요한 시간이 되면 연화는 은은한 달빛이 스며드는 차가운 마루에 홀로 앉아 저 멀리 궁궐 쪽 밤하늘을 하염없이 애처롭게 바라보며 제발 우리 가문에 더 이상의 큰 화를 입히는 끔찍한 일만은 일어나지 않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답니다. 유모 할멈은 늙은 몸을 이끌고 부지런히 집안 구석구석을 돌며 연화를 향한 다른 하인들의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미리 차단하고 혹시라도 연화가 힘든 하녀 일에 다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마치 든든한 그림자처럼 항상 그녀의 곁을 묵묵하고도 따뜻하게 지켜주었습니다. 가끔 부엌에서 불을 지피다 매운 연기에 쿨럭거리며 서러운 눈물을 쏟는 연화를 볼 때면 유모의 가슴은 천 갈래 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이 아팠지만 명백한 진실이 밝혀질 그날을 위해 지금의 이 작은 고통은 반드시 굳세게 견뎌내야만 하는 험난한 시험이라 여기며 굳게 입을 다물 마을 사람들은 기와집의 안주인인 할머니의 병세가 어떠하신지 따뜻한 안부를 묻기 위해 가끔씩 찾아왔지만 연화는 혹시라도 자신의 바뀐 초라한 신분이 탄로 날까 두려워 부엌 구석이나 장독대 뒤로 황급히 몸을 숨긴 채 숨을 죽이고 그들이 무사히 떠나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혜로운 유모가 대신 마당으로 나가 어르신의 병화는 다행히 조금씩 차도를 보이고 있으니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며 아주 능청스럽게 마을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부드럽게 돌려보내며 연화가 혼자서 겪는 이 끔찍한 위기를 조용하게 매번 넘겨주고 있었답니다. 방 안에서 가쁘게 숨을 몰아쉬며 투병 중인 할머니는 자신의 곁을 밤낮으로 정성껏 지키는 아이가 손녀 연화가 아니라 하녀 월향이라고 완전히 착각한 채 고단한 목소리로 월향아, 우리 착한 손녀 연화가 궁궐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무척이나 걱정이 되는구나 라며 약해진 마음을 자주 토로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연화는 차오르는 서러운 눈물을 애써 꾹 참아내며 목소리를 변조하여 내마님 아가씨께서는 궁궐의 어른들께 큰 사랑을 받으며 아주 건강하고 무탈하게 잘 지내고 계실 터이니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며 슬픈 거짓 위로를 건네야만 했습니다. 할머니를 속여야만 한다는 지독한 죄책감은
밤마다 연화의 가슴을 크나큰 바위로 짓누르는 것처럼 숨막히게 괴로웠지만 지금 당장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는 것은 쇠약한 할머니의 목숨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너무나도 위태롭고 치명적인 일이었기에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고 홀로 아픔을 삼키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연화는 언젠가 가짜 월향의 끔찍한 연극이 끝나는 날 할머니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그동안 숨겨왔던 이 모든 억울함과 서러움을 낱낱이 고백하며 펑펑 울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단단하게 다졌습니다. 시간은 무심히도 흘러 마당 한 구석에 우뚝 서 있던 단풍나무의 붉은 잎사귀들이 하나둘씩 차가운 가을바람에 떨어져 내리며 고즈넉한 기와집 마당을 쓸쓸하게 덮어버리고 있었고 마을에 떠도는 가짜 아가씨를 향한 흉흉한 소문은 마치 낙엽처럼 이리저리 뒹굴며 끊임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우물가에 삼삼오오 모이기만 하면 필시 궁궐로 올라간 연화 아가씨가 미쳐도 단단히 미친 것이 틀림없다며 한숨을 푹푹 내쉬었고 그럴 때마다 연화는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그 잔인한 이야기들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 조용히 귀를 틀어막고 눈을 질끈 감아야만 했습니다. 밤이 되면 산골 마을 특유의 매섭고 차가운 바람이 문틈을 뚫고 들어와 얇은 한여복 하나로 버티고 있는 연화의 여린 몸을 꽁꽁 얼게 만들었지만 그녀는 오들오들 떨면서도 절대로 남의 시선 앞에서는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입술을 피가 날 정도로 꽉 깨물며 굳세게 버텼습니다. 부엌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남은 장작의 온기에 언 손을 녹이면서도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어떻게 하면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저 사악한 가짜 아가씨 월향의 죄를 명백히 밝히고 빼앗긴 자신의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지요. 궁궐의 가짜 아가씨 월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끔찍한 거짓말이 언젠가 들통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면서도 차마 자신이 비천한 하녀라는 사실을 솔직히 자백할 용기는 없었기에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며 주변 사람들을 더욱 악랄하게 괴롭히는 파멸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을 의심하는 눈빛을 보내는 나인이 있으면 곧바로 호통을 치며 매몰차게 내쫓아 버렸고 맛있는 음식을 가져오지 않으면 상을 뒤엎는 등 날이 갈수록 미쳐 날뛰는 폭군처럼 행동했으니 그녀의 주변에는 이제 단 한 사람도 곁에 남아있으려 하지 않았고 모두가 수군대며 피하기 바빴습니다. 마침내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른 궁궐의 어른들은 가짜 아가씨를 직접 넓은 대청마루로 엄하게 불러내어 네가 정말로 저 멀리 고즈넉한 산골 마을에서 대대로 뼈대 있게 살아온 명문 양반 가문의 하나뿐인 고귀한 규수가 맞는지 똑똑히 대답해보라며 차갑고 날카로운 신문을 매섭게 시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갑작스러운 추궁과 신문에 크게 당황한 월향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입술을 덜덜 떨며 제대로 된 문장 하나조차 완벽히 완성하지 못하고 어버버거리며 식은땀만 비오듯 쏟아냈으니 그 초라하고 한심한 꼴은 누가 보아도 천박한 하녀의 모습, 그 이상도 이하도 전혀 아니었답니다. 거짓으로 겹겹이 쌓아 올린 모래성이 파도 한 번에 우르르 무너지듯 월향의 얄팍한 거짓말은 궁궐 어른들의 날카로운 질문, 몇 번에 너무나도 쉽고 허망하게 밑바닥을 고스란히 드러내기 시작했고 결국 궁궐에서는 아예 마을에 직접 사람을 보내 진상을 철저하게 두 눈으로 확인하고야 말겠다는 단호한 최후의 결정을 엄격히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무서운 관원들이 말을 타고 산골 마을로 달려오는 것은 그저 시간 문제가 되었고 이 끔찍한 소식을 까맣게 모르는 고향 마을의 평화로운 기와집 위로는 곧 들이닥칠 엄청난 폭풍우에 짙고 어두운 먹구름이 소리 없이 아주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지요. 마을 어귀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평소보다 훨씬 스산하고 차갑게 느껴지던 날, 밤 지혜로운 유모 할멈은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에 뒤척이다가 조용히 일어나 마루에 걸터 앉아 있는 연화의 곁으로 다가가 아가씨. 아무래도 머지않아 저 멀리 궁궐에서부터 거대한 바람이 우리 마을로 한바탕 거세게 불어닥칠 것만 같은 매우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라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작게 속삭였습니다. 연화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오히려 두 눈을 크게 뜨고 이제야말로 오랫동안 숨죽여 조용히 기다려온 명백한 진실의 문이 마침내 활짝 열릴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녀의 비천한 신분으로 전락하여
온갖 분의를 묵묵히 참아내며 거칠어진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던 연화는 이제 더 이상 억울한 눈물만 흘리고 숨어 지내며 가짜 아가씨의 폐악질을 가만히 두고 보지만은 않겠다고 결연하게 마음을 다잡으며 유모의 따뜻한 손을 굳게 맞잡았습니다. 저 높은 궁궐에서 시작된 거대한 거짓말이 산비탈을 타고 빠르게 내려와 마을의 고즈넉한 기와집 마당 한가운데로 매섭게 휘몰아칠 끔찍한 그날이 이제 코앞으로 성큼 다가왔으니 연화는 빼앗긴 신분과 무너진 가문의 소중한 명예를 완벽히 되찾기 위해 길고 험난한 싸움을 당당히 시작할 모든 마음의 준비를 끝마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밤하늘에 높이 떠오른 차갑고 둥근 달은 평화롭던 산골 마을의 깊은 어둠을 고요히 비추고 있었지만 기와집 안채와 넓은 마당 그리고 궁궐 사이를 잇는 보이지 않는 얄캄은 운명의 끈은 이미 한껏 팽팽하게 당겨져 금방이라도 툭 하고 끊어질 듯 아슬아슬하고 위태로운 긴장감을 한가득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진짜 아가씨 연화는 맑은 정신으로 다가올 내일의 거센 폭풍우를 의연하게 기다렸고 가짜 아가씨 월향은 다가오는 진실의 무서운 그림자에 벌벌 떨며 숨을 죽였으니 이들의 뒤바뀐 운명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치열하고 무서운 과정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하나의 거대한 숙명으로 차가운 밤 공기 속에 깊게 스며들고 있었답니다. 어느덧 산골 마을의 찬서리가 하얗게 내리고 아침 공기가 제법 매섭게 코끝을 스치던 날 마침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으니 저 멀리 궁궐에서 파견된 전령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마을 어귀에 당도했습니다. 전령의 손에는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무거운 서찰이 쥐어져 있었고 그 서찰은 뼈대 있는 양반 가문의 규수가 궁궐에서 보여준 참으로 천박하고 무례한 품행을 엄히 꾸짖으며 조만간 관원들을 직접 마을로 보내 진상을 철저히 파헤치겠다는 무시무시한 경고를 담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기와집 앞마당으로 모여들었고 모두의 얼굴에는 가문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깊은 근심과 커다란 두려움의 그림자가 아주 짙게 드리워지고 말았습니다. 소식은 발없는 말이 되어 순식간에 온 동네를 휩쓸었고 평소 연화 아가씨의 고운 심성을 칭찬해 마지 않던 이웃들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이 기막힌 상황에 혀를 끌빼빼차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장터에서 국밥을 팔던 주모도 밭에서 물을 뽑던 농부도 일손을 멈추고 저렇게 착하고 예의 바른 아가씨가 궁궐에 들어가더니 몹쓸 귀신에 단단히 씌어버린 것이 분명하다며 수군거렸고 이내 기와집을 향해 걱정스러운 시선을 연신 던졌답니다. 대대로 마을의 크나큰 자랑이었던 명문 양반 가문이 하루아침에 나라의 웃음거리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자 고즈넉했던 마을의 평화는 산산조각나고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부엌 아궁이 앞에서 조용히 불을 지피며 그 쓴일을 도맡아 하던 연화 역시 밖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과 전령이 남기고 간 끔찍한 서찰의 내용을 전해 듣고는 덜컥 내려앉는 가슴을 부여잡고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흘려야만 했습니다. 헛된 욕심에 눈이 멀어 자신의 고운 비단옷을 훔쳐 입고 달아난 하녀. 월향이 결국 궁궐에서 그 천박한 본색을 숨기지 못하고 크나큰 화를 불러일으키고야 말았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뼈아프고 원통하여 견딜 수가 없었지요. 연화는 병석에 누워 계신 할머니가 이 청천벽력 같은 무서운 소식을 듣고 행여나 병세가 더욱 깊어지실까봐 행주로 입을 틀어막고 소리 죽여 엉엉 울고 또 울었답니다. 그토록 슬프게 우는 연화의 가엾은 뒷모습을 부엌 문틈으로 가만히 지켜보던 지혜로운 유모 할멈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더 이상은 이 억울하고 참담한 거짓말을 가만히 덮어두고만 볼 수는 없다고 마음속으로 아주 굳게 다짐했습니다. 아가씨의 빼앗긴 신분을 되찾고 벼랑 끝에 내몰린 가문의 명예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짜 아가씨의 사악한 입을 꼼짝 못하게 틀어막을 수 있는 아주 확실하고도 명백한 증거물이 절실하게 필요했기 때문이지요. 유모는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평소 하녀 월향이 머물던 초라한 별채와 마당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지며 작은 단서라도 찾아내기 위해 늙은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이 기와집의 안팎을 누구보다 훤히 꿰뚫고 있던 유모 할멈의 날카로운 시선은 곧 마당 후미진 곳에 자리 잡은 오래된 우물가 구석에 아무렇게나 덮여있는 커다란 빈 항아리 쪽으로 천천히 향했습니다. 평소라면 맑은 물을 담아두어야 할 항아리가 거꾸로 처박혀 있는 모습이 영 수상쩍어 조심스레 다가가
무거운 항아리를 번쩍 들어 올려보니 그 아래에는 놀랍게도 흙먼지가 잔뜩 묻은 거친 무명옷 한 벌이 똘똘 뭉쳐진 채로 은밀하게 숨겨져 있었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궁궐로 도망치던 날 새벽 하녀 월향이 훌렁 벗어 던지고 간 날띠 낡은 하녀복이었으니 잃어버린 진실의 첫 번째 조각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유모는 흙투성이가 된 월향의 낡은 하녀복을 조심스럽게 품에 안고서 마치 귀중한 보물이라도 찾은 양 가슴을 쓸어내리며 연화가 홀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어두운 부엌으로 재빠르게 발걸음을 옮겨 조용히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부엌의 희미한 호롱불빛 아래에서 유모가 조심스럽게 펼쳐 보인 월향의 옷을 확인한 연화는 그날 새벽 자신을 남겨두고 몰래 도망치던 사악한 월향의 뒷모습이 떠올라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었지요. 유모는 떨리는 연화의 손을 굳게 맞잡으며 아가씨, 이 옷이야말로 그 발칙한 하녀가 자신의 진짜 신분을 버리고 도망쳤다는 가장 확실한 첫 번째 증거가 될 것입니다. 라며 결연한 목소리로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고작 하녀복 하나만으로는 교활하고 뻔뻔한 월향의 거짓말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관원들 앞에서 연화가 진짜 양반댁 규수임을 100% 입증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도 위태로운 단서라는 사실을 두 사람 모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짜 월향이 훔쳐간 신분패나 비단옷을 다시 되찾아올 수 없는 이상 연화의 몸에 흐르는 고귀한 핏줄을 증명해줄 오직 연화만이 알고 있는 아주 특별하고도 비밀스러운 물건이 하나쯤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와주어야만 했지요. 유모 할멈은 골똘히 생각에 잠기더니 문득 예전에 할머니께서 연화 아가씨에게만 남몰래 물려주셨던 가문의 소중한 은가락지가 혹시 남아있지 않은지 조심스럽게 물어보며 두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연화의 맑은 눈동자가 순간 크게 흔들리더니 아, 맞습니다. 도둑 맞은 그날 밤 저는 할머니의 약을 다리느라 잠시 가락지를 빼어 화장대 서랍 아주 깊숙한 비밀 공간에 조심스레 숨겨두었었지요. 라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월향이 어둠 속에서 서둘러 비단옷과 신분패를 훔쳐 달아나느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남겨두고 간 진짜 아가씨의 유일무이한 징표가 여전히 그 방에 고스란히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한 줄기 강력한 희망의 빛이 연화의 마음속에 번쩍하고 스쳐 지나갔습니다. 연화와 유모는 누가 볼세라 주위를 샅샅이 살피며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이고 살금살금 연화의 본래 방을 향해 조심스러운 발걸음을 재촉하기 시작했답니다. 오랜만에 다시 들어온 자신의 예전 방은 병든 할머니가 홀로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는 쓸쓸한 공간으로 변해 있었지만 연화는 애써 흐르는 눈물을 꾹 참고 화장대 쪽으로 조용히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낡은 천을 들추어 가장 안쪽에 마련된 비밀스러운 작은 나무 틈새를 떨리는 손가락으로 더듬어보자 차갑고 둥근 금속의 감촉이 연화의 손끝에 선명하게 닿았고 마침내 그토록 애타게 찾던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귀한 은가락지가 영롱한 자태를 드러내었습니다. 가락지 안쪽에는 가문을 상징하는 매화 문양이 아주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으니 이것이야말로 연화가 진짜 양반댁 혈통임을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줄 완벽한 증거물이었지요. 은가락지를 품에 안은 연화의 눈에서는 마침내 빼앗긴 진실을 되찾을 수 있다는 깊은 안도감과 커다란 기쁨의 눈물이 투명한 구슬처럼 뚝뚝 떨어져 차가운 마루를 촉촉하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유모 할멈 역시 흙 묻은 하녀복과 반짝이는 은가락지를 번갈아 바라보며 아가씨, 이제 관원들이 들이닥친다 해도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으니 당당하게 이 명백한 증거들을 내놓으시고 거짓된 껍데기를 가차없이 부수어 버리셔야 합니다. 라며 힘주어 속삭였습니다. 두 사람은 조만간 궁궐에서 파견될 무서운 관리들이 마을에 당도하는 그날을 위해 이 소중한 증거물들을 아무도 모르는 아주 깊고 안전한 곳에 철저하게 숨겨두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답니다. 그동안 낡고 거친 하녀의 옷을 입고 남몰래 부춘이를 도맡아 하며 밤마다 서러운 눈물을 삼켜야 했던 연화의 맑은 눈동자에는 이제 과거의 유약하고 슬픈 모습 대신 어떤 거센 폭풍우 앞에서도 꺾이지 않을 단단하고 결연한 의지의 불꽃이 아주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헛된 욕심으로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고 병든 할머니를 칠흑 같은 절망 속에 빠뜨린 하녀 월향의 사악하고 끔찍한 만행을 낱낱이 밝혀내어 반드시 합당한 벌을 받게 하겠노라고 다짐하는 연화의 모습은 진정한 양반댁 아가씨의 고결하고도 꼿꼿한 기품을 완벽하게 되찾은 듯 참으로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지요.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연화의 마음속에는 이미 따뜻한 봄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한편 기와집 바깥 마을에서는 저 멀리 궁궐에서 조만간 무서운 관원들이 진상을 조사하러 내려온다는 흉흉하고 불길한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면서 사람들의 입방아는 하루가 다르게 점점 더 매서워지고 날카롭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우물가에 삼삼오오 모여든 아낙네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마을에서 곱게 자란 연화 아가씨가 그리 난폭한 행동을 할 리가 없으니 필시 누군가가 몹쓸 장난을 쳤거나 크나큰 오해가 쌓인 것이 분명하다며 가슴을 치며 억울해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터져 나오기 시작했지요. 어둠 속에 감춰졌던 끔찍한 진실의 꼬리가 무의식 중에 사람들의 날카로운 육감을 자극하며 서서히 수면 위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무렵 마을 어귀에서 대장간을 운영하며 오가던 사람들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던 눈썰미 좋은 한 대장장이 노인이 마을 사람들을 향해 아주 이상한 점이 하나 있다고 조심스럽게 입을 떼며 모두의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노인은 곰곰이 생각에 잠긴 얼굴로 궁궐로 가마가 떠나던 날 새벽에 내가 분명히 보았는데 가마에 오르는 아가씨의 발걸음이 평소에 고요하고 단아한 걸음걸이가 아니라 어딘가 공중공중 뛰는 듯한 낯설고 천박한 하녀의 울의 움직임이었다네라며 의미심장한 기억을 슬쩍 꺼내어 놓았지요. 그 작지만 날카로운 증언 하나는 삽시간에 사람들의 마음에 거다란 파문을 일으키며 상상조차 못한 무서운 의심의 씨앗을 무럭무럭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대장장이 노인의 날카롭고도 정확한 증언은 바람을 타고 쏜살같이 기와집 안채까지 흘러들어왔고 묵묵히 마당을 쓸고 있던 연화의 귓가에도 생생하게 전해져 그녀의 심장을 다시 한번 세차게 방망이질치게 만들었습니다. 하늘이 결코 무심하지 않아 비록 겉모습은 철저하게 속였을지라도 거짓된 사람의 어설픈 행동 거짓까지는 완벽하게 감출 수 없었음이 이처럼 세상 밖으로 서서히 드러나고 있으니 진실을 밝힐 결정적인 순간이 이제 정말로 턱 밑까지 다가왔음을 실감할 수 있었지요. 연화는 가만히 빗자루를 내려놓고 파란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제 머지않아 저 더럽고 끔찍한 거짓의 장막이 완전히 거치게 될 것임을 조용히 확신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편 궁궐 깊은 곳에 머물고 있던 가짜 아가씨 월향의 처지는 날이 갈수록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가여운 들짐승의 신세처럼 비참하고도 아슬아슬하게 변해가고 있었으니 그녀의 헛된 꿈은 악몽으로 바뀐 지 이미 오래였습니다. 관원들의 날카롭고 무서운 감시가 숨통을 조여오고 밤마다 자신이 저지른 엄청난 대역죄가 발각되어 차가운 형장으로 끌려가는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느라 월향의 뺨은 눈에 띄게 고쑥해졌고 화려한 비단옷마저 핏기 잃은 그녀의 초라함을 감춰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였지요. 그녀는 자신이 훔친 신분패를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부여잡고 살려달라며 허공을 향해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는 등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궁궐의 높은 어른들은 가짜 월향의 수상쩍고 불안한 태도를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그녀를 가마에 강제로 태워 앞세우고 수많은 붉은 관복의 관원들을 대동한 채 직접 고향 마을로 무서운 행차를 시작하고야 말았습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마을을 향해 다가오는 거대한 관원들의 무리는 마치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먹구름처럼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크나큰 두려움과 공포를 몰고 왔으며 길가에 선 사람들은 모두 허리를 굽힌 채 덜덜 떨며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답니다. 하늘의 태양마저 구름 뒤로 모습을 감추며 마치 조만간 마당에서 벌어질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을 조용히 예견하는 듯했지요. 관원들의 행차가 산마루를 넘어 마을 어귀에 거의 다다랐다는 다급하고도 무서운 소식이 헐레벌떡 뛰어온 마을 소년의 입을 통해 넓은 기와집 마당 한가운데로 폭탄처럼 매섭게 떨어져 내리자 온 집안 식구들은 공포에 질려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단 한 사람, 낡고 헐어버린 한여복을 입고
마당 구석에 서 있던 진짜 아가씨. 연화만큼은 미동조차 하지 않은 채 두 눈을 번쩍이며 깊고 차분한 숨을 아주 천천히 내쉬며 다가오는 폭풍우를 의연하게 마주할 모든 마음의 준비를 마쳤지요. 그녀의 품속에는 아까 유모 할멈과 함께 꽁꽁 숨겨두었던 낡은 한여복과 은가락지가 마치 심장처럼 뜨겁게 고동치고 있었습니다. 지혜롭고 침착한 유모 할멈은 덜덜 떠는 다른 하인들을 향해 모두들 가문의 어른이 오시듯 예를 갖추어 문을 열고 경망스럽게 나서지 말고 자리를 지키시오라며 큰 소리로 호통을 쳐서 혼란스러운 집안 분위기를 단숨에 엄격하게 다잡아 놓았습니다. 만약 관원들이 들이닥쳤을 때 하인들이 놀라서 도망치거나 소란을 피운다면 죄를 인정하는 꼴이 되어 가짜 월향의 얄팍한 거짓말에 힘을 실어주는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모는 불안에 떠는 시선들을 애써 외면하며 곁눈질로 연화를 쳐다보았고 연화는 말없이 묵묵하게 고개를 작게 끄덕이며 유모에게 든든한 무언의 신호를 보내주며 호흡을 가다듬었답니다. 마당으로 관원들이 들이닥치기 직전 연화는 마지막으로 부엌의 문을 열고 나와 재빠르게 할머니가 누워 계신 안방으로 조용히 다가가 문틈 사이로 가만히 안을 들여다보며 서러움과 죄송함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을 한 방울 흘렸습니다. 비록 지금은 거친 한여복을 입고 불효를 저지르고 있지만 오늘 마당에서 저 사악한 가짜 아가씨의 모든 거짓말을 박살내고 당당하게 원래의 고귀한 신분을 되찾은 뒤에 반드시 할머니 품에 안겨 예전처럼 따뜻하게 모시겠다고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맹세하고 또 맹세했지요. 연화는 소매로 흐르는 눈물을 쓱 닦아내고는 결연한 표정으로 뒤돌아서서 폭풍이 몰아칠 넓은 기와집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갔습니다. 드디어 쿵쿵거리는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마을의 정적을 무참히 깨뜨리며 수많은 궁궐 관원들이 붉은 깃발을 펄럭이며 대문 앞을 가득 메웠고 무시무시한 고함 소리와 함께 커다란 대문이 거칠게 양쪽으로 활짝 열려 젖혀졌습니다. 마당 안으로 쏟아져 들어온 관원들의 위압적인 기세에 기와집의 공기는 마치 꽁꽁 얼어붙은 한겨울처럼 무겁게 가라앉았고 곧이어 화려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흙먼지가 잔뜩 묻어 초라해 보이는 붉은 가마 하나가 마당 한가운데에 쿵 하고 묵직하게 내려앉으며 숨막히는 침묵을 만들어냈지요. 그 가마 안에는 헛된 욕심에 눈이 멀어 자신의 무덤을 스스로 파버린 가련하고도 끔찍한 가짜 아가씨 월향이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궁궐의 높은 관리 한 명이 엄숙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호통을 치며 가마 문을 억지로 열어젖히자 안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바들바들 떨고 있던 가짜 월향이 창백해진 얼굴로 기어 나오다시피 하여 차가운 흙바닥에 그대로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화려했던 붉은 비단 저고리는 땀과 먼지로 얼룩져 구겨져 있었고 훔쳐 꽂았던 귀한 옥비녀는 삐뚤어져 머리칼이 산발이 된 꼴이 참으로 비루하고 한심하여 누가 보아도 고귀한 양반댁 아가씨의 모습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비참하기 짝이 없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그 참담한 꼴을 훔쳐보며 저토록 처참하게 망가진 아이가 정녕 우리 마을의 예쁜 연화 아가씨란 말이냐며 연신 혀를 찼습니다. 관리는 눈매를 무섭게 치켜뜨고 마당에 도열한 하인들과 유모를 향해 이 발칙하고 예의 범절을 모르는 아이가 진정 대대로 뼈대 깊은 이 명문 가문의 하나뿐인 규수 연화 아가씨가 틀림없이 맞느냐며 마치 천둥이 치는 듯한 큰 소리로 매섭게 다그쳤습니다. 관리의 질문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흙바닥에 엎드려 있던 월향은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맞습니다. 제가 진정 이 가문의 아가씨 연화가 확실합니다라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끝까지 처절하고도 뻔뻔한 거짓말을 내뱉으며 안간힘을 썼지만 이미 그녀의 두 눈에는 극심한 공포가 가득 차올라 누구 하나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어주지 않는 분위기였지요. 바로 그 아슬아슬하고 숨막히는 긴장의 순간 구석에 조용히 서 있던 유모 할멈이 결연한 눈빛으로 관리 앞으로 한 걸음 당당하게 걸어 나와 나으리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기 마당 구석에 서 있는 진실의 얼굴을 똑똑히 확인해 주시옵소서라며 낭낭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유모의 떨림없는 단호한 외침에 마당에 있던 모든 관원들과 흙바닥에 엎드려 있던 가짜 월향 그리고 담장 너머에서 숨죽이고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약속이라도
한듯 낡고 거친 한여복을 입은 채 당당하게 서 있는 연화에게로 빠르게 쏠렸고 마침내 숨겨졌던 진실의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했답니다. 수많은 날카로운 시선들이 한꺼번에 자신에게 쏟아지는 그 무섭고도 압도적인 순간 속에서도 진짜 아가씨 연화는 조금의 흔들림이나 주저함 없이 아주 깊고 차분한 숨을 내쉬며 관원들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내디뎌 마당 중앙으로 당당하게 나아갔습니다. 낡아빠진 무명 치마는 바람에 펄럭이고 손등은 배진일로 거칠어져 있었지만 그녀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뿜어져 나오는 뼈대 있는 양반 가문 특유의 고결하고 단아한 기품은 억지로 숨기려야 결코 숨길 수 없는 진정한 태양의 빛처럼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두 눈을 부시게 만들기에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었지요. 자신을 속이고 궁궐에서 무소불 위의 권력을 휘두르려 했던 가짜 월향은 거친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부시게 빛나는 진짜 연화의 꼿꼿한 모습을 보자마자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마저 툭 끊어지는 듯한 엄청난 공포와 절망감에 휩싸여 바닥에 납작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저 당당한 소녀의 입에서 어떤 진실의 조각들이 칼날처럼 쏟아져 나와 자신의 거짓된 목을 옥죄어 올지 생각만 해도 등줄기에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고 훔친 비단옷에 화려한 색깔마저 그녀의 극심한 두려움을 감춰주지 못한 채 초라하게 흙먼지 속으로 하염없이 바스러져 가고 있었으니 참으로 자업자득의 비극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숨을 죽인 채 흥미진진하게 사태를 지켜보던 궁궐의 관원들도 그리고 담장 너머로 고개를 빼꼼 내민 마을 사람들도 모두 거친 한여복을 입고 마당 가운데 우뚝 선 연화의 당당한 눈빛과 위엄에 짓눌려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떡 벌리고 굳어버렸습니다. 평화롭고 고요하던 가을의 산골 마을은 어느새 진실과 거짓이 목숨을 걸고 거칠게 부딪히는 팽팽한 전쟁터로 완벽하게 변모해 있었고 그 차가운 긴장감 속에서 연화는 이제 오랫동안 품어왔던 억울함을 씻어낼 증거물들을 꺼낼 준비를 조용히 마쳤지요. 거대한 폭풍우가 휘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처럼 기와집 마당에는 오직 잎새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만이 서늘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답니다. 연화는 가만히 눈을 감고 병석에 누워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할머니의 창백한 얼굴과 그동안 부엌 한 구석에서 흘려야만 했던 서럽고 외로웠던 뜨거운 눈물들을 머릿속으로 빠르게 하나하나 되짚어보며 다시 한번 마음속에 용기를 거대한 불길처럼 활활 불태워 올렸습니다. 눈을 번쩍 뜬 그녀는 엎드려 떠는 가짜 아가씨, 월향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는 무서운 관원들을 번갈아 응시하며 마침내 품속 깊숙이 단단하게 숨겨두었던 낡은 흙투성이 한여복과 반짝이는 매화문양, 은가락지를 세상 밖으로 꺼내기 위해 천천히 손을 움직였으니 이제 길고 길었던 어둠의 시간은 끝이 나고 찬란한 진실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로 당당하게 걸어 나온 연화는 궁궐의 높은 관원들 앞에서 조금도 기죽지 않고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들, 비록 지금 제 몸에는 이토록 거칠고 남루한 한여의 옷이 걸쳐져 있으나 저의 몸속에는 대대로 이 마을을 지켜온 뼈대 있는 양반 가문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라며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지요. 갑작스러운 한여의 당돌한 발언에 관원들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연화의 흔들림 없는 깊은 눈동자와 범접할 수 없는 단아한 기품에 압도되어 이내 쥐죽은 듯이 고요해진 마당에서 그녀의 다음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답니다. 연화는 품속에서 조심스럽게 꺼낸 흙투성이의 낡은 한여복을 관원들 앞에 내려놓으며 이것은 저기 엎드려 있는 가짜 아가씨 월향이 궁궐로 도망치던 날 새벽 우물가 항아리 뒤에 몰래 숨겨두고 간 그녀의 진짜 허물입니다라고 단호하게 설명했습니다. 밤새 알아누우신 할머니를 간호하다 잠든 저의 고운 비단옷과 가문의 신분패를 훔쳐 입고 달아난 뒤 그동안 궁궐에서 양반댁 규수 행세를 하며 천박한 행동으로 온갖 소란을 피운 자의 정체가 바로 이 천한 하녀 월향이라는 명백한 증거라고 덧붙였지요. 관원들의 미간이 매섭게 찌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관원 중 한 명이 흙먼지가 잔뜩 묻은 그 낡은 무명옷을 집어들고 꼼꼼하게 살펴보니 과연 옷깃 안쪽에 이 기와집 하녀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특유의 표식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을 단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숨죽이며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그제야 모든 상황의 앞뒤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을 깨닫고, 아, 그래서 궁궐로 간 아가씨가 그리도 천박하게 행동했다는 소문이 돌았던 것이구나며 일제히 탄성을 터뜨리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오랫동안 꽁꽁 숨겨져 있던 끔찍한 거짓말의 실체가 마침내 백일화에 낱낱이 드러나는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낡은 하녀복이 세상 밖으로 나오자 흙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던 가짜 아가씨 월향은 사색이 되어 덜덜 떨리는 손을 내저으며 나으리, 저 미친 하녀가 감히 양반댁 교수인 저를 모함하려고 무서운 거짓말을 꾸며내고 있는 것입니다. 라며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눈물 콧물을 범벅한 채로 제가 진짜 연화 아가씨가 맞으니 부디 저 간악한 하녀의 혓바닥을 당장 뽑아 엄벌에 처해 주시옵소서라며 끝까지 뻔뻔하고 표독스러운 본색을 버리지 못하고 발악을 해댔지요. 하지만 그녀의 억지스러운 목소리에는 이미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만이 가득 차 있어 참으로 애처롭기 짝이 없었답니다. 발악하는 월향의 거짓된 눈물을 가만히 내려다보던 연화는 오히려 더욱 깊고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이번에는 자신의 품속 가장 깊은 곳에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작고 반짝이는 물건 하나를 관원들 앞에서 아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나으리들 진실은 결코 남의 옷을 훔쳐 입는다고 해서 덮어지거나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라며 그녀의 손끝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매화 문양의 은가락지를 모두가 똑똑히 볼 수 있도록 높이 치켜들었지요. 그것은 가문의 진짜 핏줄만이 소유할 수 있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귀하고 비밀스러운 증표였으니 마당의 공기가 다시 한번 크게 출렁였습니다. 연화는 그 영롱한 가락지를 관원에게 정중히 건네며 이 은가락지는 알아놓으신 저희 할머니께서 제가 성년이 되던 날 오직 저에게만 남몰래 물려주신 우리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참으로 귀하고 각별한 보물입니다. 라고 맑은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나갔습니다. 도둑맞던 그날 밤 약을 다리느라 잠시 방 안 깊숙한 비밀 공간에 숨겨두었던 탓에 저 사악하고 탐욕스러운 하녀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남겨두고 간 하늘이 도우신 유일한 기적의 징표라고 힘주어 말했지요. 그 꼿꼿하고 기품 있는 설명은 듣는 이로 하여금 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강한 진실의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관원들의 우두머리인 늙고 지혜로운 관리 한 사람이 그 가락지를 받아들어 찬찬히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이내 눈을 크게 뜨며 과연 이 정교하고 섬세한 매화 문양은 도무지 길거리의 평범한 장인들이 함부로 흉내낼 수 없는 명문 가문만의 귀한 세공법이 틀림없도다라며 묵직한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게다가 가락지 안쪽에는 가문의 도장이 아주 작고 선명하게 새겨져 있어 이것을 지닌 자가 진짜 뼈대 있는 양반댁의 고귀한 규수라는 사실을 결코 부정할 수 없게 만들었지요. 관리의 그 날카롭고도 정확한 판결에 마당의 분위기는 한순간에 연화 쪽으로 완벽하게 기울고 말았습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마당 구석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지혜로운 유모 할멈이 다시 한번 당당하게 앞으로 나서며 나으리, 저는 이 기와집에서 평생을 몸바쳐 일해온 늙은 유모였고 저기 낡은 옷을 입고 서 있는 분이 바로 제가 업어 키운 진짜 연화 아가씨가 확실하옵니다. 라며 눈물 섞인 목소리로 뜨겁게 호소했습니다. 아가씨께서는 병든 할머니를 혼자 두고 떠날 수 없어 밤새 눈물로 밤을 지새우셨건만 저기 엎드린 배은망덕한 월향이가 그 착한 마음을 이용해 비단 옷을 훔쳐 달아난 끔찍한 도둑년이옵니다. 라며 억울했던 지난날의 진실을 남김없이 속 시원하게 폭로했답니다. 유모는 손가락으로 바들바들 떨고 있는 가짜 월향을 매섭게 가리키며 나으리들께서도 궁궐에서 똑똑히 보셨다시피 저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거칠고 상스러운 말투와 천박한 행동거지들이 어찌 뼈대 있는 가문에서 엄격하게 교육받고 자란 양반댁 규수의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라며 조목조목 따져 물었습니다. 겉모습은 비단으로 화려하게 꾸몄을지언정 속에는 시궁창보다 못한 더러운 욕심만이 가득 차 있으니 저런 천한 하녀가 어찌 하늘의 태양과도 같은 진짜 아가씨의 맑고 고운 기품을 단 하루라도 제대로 흉내낼 수 있단 말이옵니까? 라며 통쾌한 일침을 날렸으니 참으로 속이 뻥 뚫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담장 너머에서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 틈을 비집고 앞으로 나선 대장장이 노인도 큰 목소리로 저 유모의 말이 100번 1000번 지당하오이다.
나도 그날 새벽에 훔친 옷을 입고 가마에 훌쩍 올라타던 저 가짜의 공중거리는 상스러운 발걸음을 내 두 눈으로 아주 똑똑히 보았소이다라며 유모의 말에 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억울하게 신분을 빼앗기고도 묵묵히 부엌 아궁이 앞에서 잿더미를 뒤집었으며 병든 할머니를 정성껏 봉양해온 진짜 연화 아가씨의 효심을 우리 마을 사람들이 모두 가슴 깊이 증명할 수 있소이다라며 이구동성으로 소리치자 마당은 뜨거운 진실의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물조, 증거들과 집안 사람들, 그리고 마을 백성들의 일치된 강력한 증언이 사방에서 폭포수처럼 무섭게 쏟아져 내리자 마침내 가짜 아가씨 월향이 쌓아 올렸던 위태로운 모래성은 산산조각으로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뻔뻔한 거짓말을 이어갈 변명거리조차 찾지 못한 채 흙바닥에 얼굴을 묻고 아이고 내가 미쳤지. 헛된 욕심에 눈이 멀어 몹쓸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목숨을 살려주시옵소서라며 짐승처럼 울부짖기 시작했으니 그녀의 화려했던 비단 치마는 이제 더러운 흙탕물에 젖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구겨져 있었답니다. 끔찍한 진실을 모두 파악한 관원들의 우두머리는 크게 노하여 수염을 부르르 떨며 내 인연 감히 하늘과도 같은 임금님의 어명을 가벼이 여겨 궁궐을 기만하고 뼈대 있는 양반, 가문의 명예를 짓밟은 죄는 참으로 능지처참을 닭내도 모자랄 엄청난 대역 죄인이다라며 호랑이처럼 무섭게 호통을 쳤습니다. 미천한 하녀의 신분으로 주제넘게 양반의 자리를 탐낸 것도 모자라 은혜를 원수로 갚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에 빠뜨렸으니 그 사악하고 표독스러운 마음씨는 인간의 탈을 쓴 악귀와도 다름이 없도다 라며 마당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엄벌을 내리겠다는 굳은 의지를 만천하에 표명했습니다. 관리는 당장 호위무사들에게 명령하여 여봐라, 저 간악한 사기꾼의 몸에서 훔쳐 입은 고귀한 비단옷을 당장 벗겨버리고 가문의 신분패를 도로 압수하여 원래의 진짜 주인이신 연화 아가씨께 당장 정중하게 돌려드리도록 하여라라며 추상 같은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무사들이 거친 손길로 월향의 몸에서 붉은 비단 저고리를 벗겨내고 헝클어진 머리에서 옥비녀를 빼앗아내자 월향은 꼴사납게 바닥을 뒹굴며 비명을 질러댔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비참한 최후의 털끝만 한 동정심조차 베풀지 않았으니 욕심의 대가는 이토록 참혹하고도 차가운 것이라는 사실을 마당에 모인 모두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지요. 땅바닥에 엎드려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처절하게 빌고 또 비는 월향을 차갑게 내려다보던 관리는 본래라면 당장 목을 베어 저작거리에 내걸어야 마땅하나 그동안 내년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신 연화 아가씨의 넓은 아량을 보아 목숨만은 특별히 살려주겠노라고 선언했습니다. 대신 두 번 다시는 이 평화로운 마을과 궁궐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저 멀리 척박한 북방의 춥고 외딴 섬으로 영원히 유배를 보내어 죽을 때까지 고된 노역을 하며 자신의 끔찍한 죄를 뼈저리게 반성하게 만들 것이라며 단호하고도 엄격한 최후의 판결을 무겁게 내리고야 말았답니다. 관원의 엄중한 명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건장한 포졸들이 양쪽에서 짐승처럼 울부짖는 월향의 팔을 거칠게 낚아채어 밧줄로 꽁꽁 묶은 뒤 기와집 대문 밖으로 짐짝처럼 질질 끌고 나가버렸으니 이로써 집안을 어지럽히던 더럽고 사악한 거짓의 뿌리가 완전히 뽑혀나가는 통쾌한 순간이었습니다. 살려달라는 월향의 애처로운 비명소리가 마을 어귀를 지나 멀리 산골짜기 너머로 영원히 사라져버리자 그동안 커다란 바위처럼 모두의 가슴을 답답하게 짓누르고 있던 불안과 공포의 검은 먹구름도 순식간에 씻은 듯이 맑게 거치며 평화로운 침묵이 다시 마당을 부드럽게 감싸기 시작했지요. 마침내 모든 끔찍한 소란이 정리되고 거짓이 말끔히 씻겨 내려가자 궁궐의 늙은 관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낡고 거친 하녀복을 입고 서 있는 진짜 연화 아가씨를 향해 깊이 허리를 굽히며 저희가 미천한 눈으로 진짜와 가짜를 제때 알아보지 못하여 귀한 아가씨께 이토록 크나큰 고초를 겪게 해드렸으니 참으로 면목이 없사옵니다라며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을 올렸습니다. 어명이라는 이름 아래 무고한 양반댁 규수와 병든 할머니를 크나큰 절망 속에 빠뜨릴 뻔했던 궁궐의 실책을 솔직하게 인정하며 관리들은 연화의 굳센 인내심과 맑은 기품에
진심으로 탄복하며 고개를 숙였답니다. 연화는 자신에게 정중히 사과하는 높은 관원들을 향해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이며 나으리들께서 이 깊은 산골 마을까지 친히 발걸음을 해주신 덕분에 무너질 뻔했던 우리 가문의 소중한 명예와 빼앗긴 제 자리를 무사히 되찾을 수 있었으니 그저 깊은 감사를 드릴 따름입니다. 라며 예의 바르고 단아하게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아무리 거친 무명옷을 입고 있을지라도 원망이나 분노 대신 용서와 감사를 먼저 베풀 줄 아는 연화의 넓고 고결한 마음씨는 다시 한번 마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크나큰 감동과 존경심을 잔잔하게 불러일으키고도 남음이 있었지요. 대문 밖에서 숨을 죽이고 이 모든 벅찬 광경을 생생하게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마침내 우리 착한 연화, 아가씨가 무사히 자신의 고귀한 자리를 되찾았다며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쁨의 환호성을 쏟아내며 안도의 눈물을 펑펑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악독한 가짜가 쫓겨나고 진짜 태양이 다시 기와집 위로 눈부시게 떠올랐음을 축하하며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지난 몇 달 동안 마을 전체를 무겁게 휘감고 돌던 흉흉한 소문과 끔찍한 긴장감은 마치 따스한 봄눈 녹듯 그렇게 아주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져 평화로운 공기만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답니다. 거짓이 부서지고 진실이 승리한 기와집의 넓은 마당에는 언제 불어닥쳤냐는 듯이 차갑고 매섭던 바람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고 대신 가을 하늘에 따사롭고 포근한 햇살이 기와 지붕 위로 부드럽게 쏟아져 내리며 사람들의 얼어붙었던 어깨를 따뜻하게 어루만져주고 있었습니다. 아직 마당 한가운데에는 관원들의 붉은 관복과 말들이 서 있어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가 남아 있었지만 그 누구의 얼굴에도 더 이상 두려움이나 날카로운 분노는 남아있지 않았으며 오직 기나긴 악몽에서 마침내 깨어났다는 깊고 편안한 안도감만이 모두의 호흡 속에 잔잔하게 스며들어 고요한 평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지요. 거센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벅찬 감동을 가슴에 품은 연화는 아직도 흙먼지가 묻은 낡은 한여복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얼굴만큼은 세상 그 어떤 고가의 비단보다도 아름답고 눈부시게 환한 빛을 발하며 마당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먼 길을 달려오시느라 고생하신 관원 나으리들과 저를 위해 함께 마음을 졸여주신 고마운 마을 어르신들께 제가 따뜻한 차라도 한 잔씩 대접하여 놀란 가슴들을 달래드리고 싶습니다라며 연화는 특유의 다정하고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모두의 얼어붙은 마음을 사르르 녹이는 따스한 제안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놓았답니다. 연화는 곧바로 유모 할멈의 부축을 받으며 자신이 매일같이 눈물을 훔치며 불을 지피던 부엌으로 들어가 깨끗한 솥에 맑은 우물물을 가득 붓고 가을 햇살에 정성껏 말려두었던 노란 국화꽃잎을 듬뿍 넣어 아주 향긋하고 따뜻한 국화차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하얀 김과 함께 은은하고 깊은 국화꽃의 향기가 좁은 부엌을 넘어 넓은 마당 구석구석으로 부드럽게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그 향기는 마치 그동안 집안에 켜켜이 쌓여있던 독한 원망과 슬픔의 냄새를 말끔하게 씻어내어주는 아주 신비롭고도 포근한 치유의 힘을 한가득 품고 있는 듯 했지요. 마당에 마련된 평상에 빙 둘러앉은 관원들과 마을 사람들은 코끝을 간지럽히는 달콤하고 쌉싸름한 국화차의 향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팽팽하게 날이 서 있던 마음의 끈을 서서히 풀고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띠며 담소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목숨이 오고 가던 살벌한 심판의 장소였던 기와집 마당이 언제 그랬냐는 듯 순식간에 정겨운 이웃들의 따뜻한 잔칫집처럼 부드럽고 훈훈한 분위기로 완벽하게 뒤바뀌어 있었으니 이 모든 것이 원한 대신 따뜻한 차를 내어오는 연화 아가씨의 고결한 덕목 덕분이라고 사람들은 입을 모아 작은 목소리로 칭송하기 바빴습니다. 이윽고 정성스럽게 우려낸 따뜻한 국화차가 담긴 쟁반을 들고 마당으로 다시 나온 연화는 가장 먼저 궁궐의 늙은 관원 앞으로 다가가 고개를 숙이며 부디 이 소박한 차 한 잔으로 그간의 피로와 놀란 가슴을 부드럽게 달래시옵소서라며 공손하게 찻잔을 올렸습니다. 연화가 건네는 그 따뜻한 찻잔의 온기는 관리들의 굳은 손을 거쳐 깊은 가슴속까지 포근하게 전해졌고 이어서 마을 사람들과 곁에서 고생한 하인들에게도 차례차례 향긋한 차가 모두 골고루 나뉘어지며 마당에는 훌쩍이는
울음소리 대신 찻잔이 부딪히는 경쾌하고 다정한 소리만이 은은하게 울려 퍼지게 되었지요. 따뜻한 차 한 모금을 깊이 음미한 관원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과연 화려한 비단옷과 반짝이는 장신구가 사람의 품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토록 깊고 맑은 심성이야말로 진정한 양반의 고귀한 조건을 증명하는 것이로다라며 연화의 인품에 깊은 감명을 받은 듯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비록 몸은 낡은 한여복에 쌓여 있을지언정 모두를 아우르고 배려하는 그녀의 따뜻한 손길과 평온한 미소는 그 어떤 화려한 궁궐의 규수들보다도 훨씬 더 찬란하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으니 진실의 힘이라는 것은 이처럼 사람의 마음을 깊숙이 움직이는 참으로 위대한 것이었답니다. 향긋한 국화차의 온기가 기와집 마당을 부드럽게 감싸 안는 동안 마을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웃음꽃을 피웠고 관원들도 무거운 관복의 긴장을 내려놓고 모처럼 만에 평화로운 휴식을 즐기며 고즈넉한 산골 마을의 아름다운 가을 정취에 흠뻑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길고 지독했던 거짓과 억울함의 악몽은 마침내 한 줄기 따스한 가을 바람과 함께 저 멀리 허공으로 산산이 흩어져 완벽하게 사라져버렸고 착한 마음을 잃지 않고 굳세게 버텨낸 연화 아가씨의 앞날에는 이제 티 없이 맑고 평온한 날들만이 눈부시게 펼쳐질 것을 모두가 의심 없이 굳게 믿으며 마당은 따뜻한 행복으로 가득 차올랐지요. 따뜻한 국화차 한 잔으로 놀란 가슴들을 모두 달랜 궁궐의 관원들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연화 아가씨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작별 인사를 건네며 마을 어귀를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관복을 입은 무리들이 산등성이를 넘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자 기와집 마당에는 마침내 그토록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완전하고도 깊은 평화가 거짓말처럼 사뿐히 내려앉았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환한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끔찍했던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오직 진실이 승리했다는 벅찬 감동과 서로를 위하는 따뜻한 이웃들의 다정한 눈빛뿐이었으니 마을은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을 지나 비로소 눈부시게 밝고 환한 빛을 되찾을 수 있었답니다. 관원들과 마을 사람들이 모두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고 난 뒤 텅 빈 마당에 우두커니 선 연화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낡고 거칠어진 한여복의 소매를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그동안 부엌 아궁이 앞에서 잿더미를 뒤집어쓰고 차가운 마루에서 남몰래 서러운 눈물을 삼켜야만 했던 그 고통스럽고 끔찍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는 그 모든 아픔이 훌훌 날아가 버린 듯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유모 할멈은 다가와 연화의 거칠어진 두 손을 꼭 부여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아가씨, 이제 이 끔찍하고 더러운 허물을 벗어던지고 아가씨의 진짜 곱고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으실 시간입니다 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따뜻하게 속삭여 주었지요. 유모의 따뜻한 부축을 받으며 안채로 들어선 연화는 깨끗하게 데워진 맑은 물로 그동안 몸에 쌓였던 흙먼지와 서러운 눈물의 흔적들을 구석구석 아주 말끔하게 씻어내며 고단했던 마음까지 함께 하얗게 비워냈습니다. 비록 사악한 월향이 훔쳐갔던 가장 화려한 붉은색 비단 저고리는 영영 더럽혀져 버렸지만 연화의 옷장 깊은 곳에는 예전에 할머니께서 손수 지어주셨던 단아하고 깨끗한 옥색 명주 치마와 저고리가 고이 간직되어 있었지요. 연화는 그 옥색 빛깔의 고운 옷으로 갈아입고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에 작은 은비녀를 꽂으니 비로소 뼈대 있는 양반 가문의 고결하고 아름다운 규수로서의 완벽한 본 모습을 눈부시게 되찾게 되어 참으로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단정하고 맑은 본래의 모습을 되찾은 연화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끔찍한 진실을 숨긴 채 홀로 죄책감에 시달려야만 했던 병든 할머니의 어둡고 조용한 방문 앞이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어가 가쁘게 숨을 쉬며 누워 계신 할머니의 머리맡에 조용히 엎드려 할머니 제가 드디어 길고 험난했던 먼 길을 돌아 다시 할머니의 진짜 손녀 연화로 돌아왔습니다. 라며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고야 말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연화의 고백과 눈물에 할머니는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이내 연화의 맑은 눈동자와 익숙한 목소리를 알아보시고는 왈칵 눈물을 터뜨리며 야윈두 팔로 연화의 목을 아주 꽉 끌어안으셨답니다. 할머니는 그동안 자신의 곁을 지키던 아이가 진짜 연화가 아니라 헛된 욕심에 눈이 멀어 끔찍한 짓을 저지른 하녀 월향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 듣고는 가슴을 치며 오열하고 또 오열하셨습니다. 우리 불쌍하고 가여운 강아지가 그 무서운 시간 동안 나를 위해 홀로 부엌 구석에서 하녀복을 입고 얼마나 춥고 무서웠겠느냐며 할머니는 연화의 거칠어진 손등에 연신 입을 맞추며 미안함과 안타까움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셨지요. 연화는 그런 할머니의 품에 얼굴을 깊이 묻고 할머니,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문의 명예를 지키고 할머니 품에 다시 안길 수 있게 되었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라며 오히려 의젓하게 할머니를 위로해드렸습니다. 두 사람의 가슴 시린 상봉을 문 밖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유모 할멈과 집안의 하인들도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소매 끝으로 연신 눈가를 훔쳐내며 마침내 제자리를 찾으니 눈부신 평화를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거짓과 탐욕이 만들어낸 그 끔찍하고 기막혔던 비극의 시간은 이제 할머니의 따뜻한 품속에서 완전히 녹아내렸고 연화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작은 상처들조차 할머니의 자애로운 눈물 방울에 씻겨 아주 말끔하게 아물어가고 있었으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지요. 닫혀있던 방문 틈 사이로 한낮의 따스한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어와 두 사람의 등을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며 고즈넉한 기와집 안채에는 벅찬 감동만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답니다. 할머니와 깊은 오해를 풀고 한바탕 뜨거운 눈물을 쏟아낸 연화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한결 편안해 보였고 그녀의 맑고 투명한 두 눈동자에는 예전처럼 생기 넘치고 다정한 총기가 다시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병세도 그동안 짓누르던 원인 모를 무거운 체증이 속 시원하게 내려가신 듯 한결 부드러운 숨소리를 내쉬며 안정을 되찾아 가셨고 연화는 정성껏 할머니의 이부자리를 매만져드리며 입가에 행복하고도 예쁜 미소를 지어 보였지요. 밖에서 불어오는 선선한 가을바람마저 이제는 차갑고 시린 슬픔의 바람이 아니라 지난날의 고단함을 포근하게 어루만져주는 듯 아주 달콤하고 부드럽게 창호지를 스치며 지나가고 있었으니 온 집안이 비로소 안도의 숨을 깊게 내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가문의 주인이신 진짜 연화 아가씨가 온전한 모습으로 안채의 자리를 되찾으시자 지혜로운 유모 할멈은 집안의 하인들을 마당으로 불러 모아 오늘은 우리 가문에 다시 태양이 떠오른 참으로 기쁘고 경사스러운 날이다라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동안 억울하고 무서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기와집을 지키느라 고생한 모두를 위해 오늘 저녁만큼은 아주 풍성하고 맛있는 잔치 음식을 장만하여 그간의 놀란 가슴들을 따뜻하게 달래주자며 부엌으로 모두를 활기차게 이끌었답니다. 하인들 역시 가짜 아가씨의 끔찍한 폐악질에서 벗어나 자신들을 친가족처럼 진심으로 보살펴주시는 진짜 연화 아가씨를 위해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하겠다며 얼굴 가득 한박 웃음을 지으며 소매를 걷어붙이고 부지런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는 도마 위로 경쾌하게 칼질하는 소리가 다다닥 울려 퍼지고 커다란 무쇠솥에서는 고소하고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하얀 김과 함께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고즈넉한 기와집, 마당을 풍요롭고도 정겨운 잔칫집의 공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텃밭에서 갓 뽑아온 달큼한 가을무로 맑고 시원한 국을 끓이고 장독대에서 가장 오래 묵혀둔 깊은 맛의 간장을 퍼내어 맛깔스러운 나물 반찬들을 조물조물 무쳐내니 부엌 근처만 가도 입안에 군침이 싹 도는 참으로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했지요. 연화도 예전처럼 다시 부엌으로 나와 하인들에게 수고가 많다며 따뜻한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았고 직접 할머니께 올려드릴 부드러운 잣죽을 정성껏 주걱으로 저으며 잃어버렸던 소소하고 다정한 일상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어느덧 하늘은 붉은 저녁노를 지나 짙은 남색빛으로 서서히 물들기 시작했고 옹기종기 모여있는 마을의 초가집 굴뚝마다 저녁 밥을 짓는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며 산골 마을 특유의 포근하고 평화로운 초저녁 풍경을 그림처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낮 동안 그토록 매섭고 날카롭게 기와집 마당을 휩쓸고 지나갔던 관원들의 무서운 호통 소리와
가짜 아가씨의 끔찍했던 발악은 이제 아주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처럼 흔적조차 남지 않았고 오직 풀벌레들의 조용하고 처량한 울음소리만이 마당을 채우고 있었지요. 하늘에는 작고 반짝이는 별들이 하나둘씩 수줍게 고개를 내밀며 깊어가는 가을밤의 맑고 시원한 공기 속으로 은은한 빛을 뿌려주고 있었으니 참으로 고요하고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눈부신 저녁이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된 저녁 식상이 대청마루 한가운데에 차려지자 연화는 부축을 받아 자리에서 일어나신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마루로 모시고 나와 따뜻한 아랫목에 앉혀드린 뒤 자신도 단정한 옷매무새로 그 옆에 공손하게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상 위에는 모락모락 김이 나는 찰진 뱃살밥과 시원한 무국, 그리고 온갖 정성이 들어간 맛깔스러운 반찬들이 먹음직스럽게 차려져 있었고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던 유모 할멈도 연화의 간곡한 권유에 못 이겨 상석 아래쪽에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았답니다. 그토록 무섭고 끔찍했던 폭풍우를 무사히 견뎌내고 다시 이렇게 셋이 모여 평화롭게 밥상 앞에 앉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들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커다란 축복이자 눈물겨운 기적이었습니다. 연화는 은수저를 들어 가장 먼저 할머니의 밥그릇에 맛있는 반찬을 정성껏 올려드리며 할머니 이제 아무런 걱정도 근심도 하지 마시고 이 맛있는 밥을 드시고 얼른 예전에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되찾으시옵소서라며 애교 섞인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고 오냐, 우리 착하고 귀한 손녀 연화가 끓여준 잣죽 덕분에 내 병이 벌써 다 나은 것만 같구나. 하하 호호 웃으시며 모처럼 식사를 아주 맛있게 드시니 보는 이의 마음까지 절로 훈훈해졌지요. 유모 할멈 역시 밥숟가락을 들며 이렇게 맑고 평온한 저녁을 다시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신 하늘과 조상님들께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할 따름입니다. 라며 벅찬 감동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따뜻한 밥 한 술에 지난날의 서럽고 아팠던 기억들을 모두 훌훌 털어넘기고 구수한 국물 한 모금에 얼어붙었던 가슴 속 상처들을 부드럽게 녹여내며 대청마루에서 식사를 나누는 세 사람의 얼굴에는 그저 맑고 투명한 행복만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헛된 욕심으로 남의 자리를 탐내던 가짜 아가씨. 월향은 지금쯤 저 멀리 차갑고 척박한 북방의 유배지로 끌려가며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겠지만 착하고 바른 마음씨로 끝까지 진실을 칭정실을 미래 지켜낸 연화의 앞날에는 이토록 따뜻하고 평화로운 밥상이 영원히 함께할 것이었지요. 밥을 씹는 소리와 간간히 터져 나오는 작은 웃음소리가 기와집의 튼튼한 기둥을 타고 부드럽게 울려 퍼지며 그동안의 모든 불안과 공포를 완벽하고도 깨끗하게 지워내버리고 있었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마당 한가운데에 피워둔 모닥불에서는 장작이 타닥타닥 타오르며 붉은 불꽃을 허공으로 날려보내고 있었고 그 따스한 불기운은 밤이 되면서 제법 서늘해진 산골, 마을의 차가운 가을 공기를 다정하게 데워주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모닥불 주변에 둘러앉아 남은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오늘 마당에서 연화 아가씨가 호랑이 같은 관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낡은 한여복과 은가락지를 꺼내들던 그 통쾌하고 벅찬 순간을 이야기꽃으로 피우느라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몰랐지요. 억울한 하녀 신분으로 눈물 짓던 어제의 연화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가문의 든든한 기둥이자 눈부신 태양으로 우뚝 선 그녀의 영웅적인 일화만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기와집 마당을 훈훈한 열기로 가득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할머니가 따뜻한 방 안에서 평온하게 깊은 잠에 빠지신 것을 가만히 확인한 뒤 이불을 목 끝까지 덮어드리고는 살며시 방문을 닫고 나와 서늘한 가을밤의 공기를 마시며 마루에 잠시 조용히 걸터 앉았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니 그날 새벽 자신의 화려한 비단 옷을 훔쳐입고 달아나던 하녀. 월향의 사악하고 끔찍했던 얼굴이 잠시 떠올랐지만 이내 고개를 가로저으며 그 가엾고도 어리석은 영혼이 그 먼 유배지에서나마 자신의 크나큰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기를 속으로 작게 바랐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독한 마음은 결국 자신의 영혼마저 갉아먹는다는 사실을 연화는 그 누구보다도 깊이 깨닫고 있었기에 이제는 오직 용서와 감사라는 맑고 깨끗한 마음만을 자신의 가슴속에 온전히 간직하기로 굳게 다짐했답니다. 유모 할멈이 따뜻한 쌍화차 한 잔을 다소곳이 받쳐들고 나와 연화의 곁에 조용히 앉으며
아가씨 밤 공기가 제법 찹니다. 이 따뜻한 차를 드시고 온몸을 녹이시지요. 라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연화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차의 온기를 느끼며 유모 할멈의 그 굳건한 믿음과 지혜로운 조언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쯤 여전히 낡은 한여복을 입고 부엌 구석에서 서러운 눈물만 흘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라며 진심 어린 인사를 전했지요. 유모는 빙그레 웃으며 아가씨의 그 맑고 바른 심성이 하늘을 감동시켜 스스로 잃어버린 자리를 찬란하게 되찾으신 것일 뿐 저는 그저 아주 작은 조약돌 하나를 곁에 놓아드린 것밖에 없사옵니다. 라며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이 마루에 앉아 조용조용 담소를 나누는 사이 산골 마을의 밤은 아주 깊어 삼경을 지나고 있었고 멀리 산등성이 너머에서 들려오던 부엉이의 울음소리마저 잦아들며 온 세상이 아주 깊고 고요한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한때 끔찍한 거짓과 흉흉한 소문으로 바람 잘 날이 없었던 이 크고 고즈넉한 기와집 마당에도 이제는 거짓말처럼 평온하고 고운 달빛만이 사뿐히 내려앉아 장독대의 둥근 항아리들을 은은하게 비추며 아름답고도 조용한 밤에 풍경을 완성해주고 있었지요. 거짓은 결코 참을 이길 수 없고 어둠은 빛을 집어삼킬 수 없다는 아주 단순 명료하고도 위대한 진리가 이 평화로운 가을밤의 공기 속에 묵직하고도 단단하게 새겨져 영원히 변치 않을 굳건한 평화를 약속해주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찻잔을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나 넓은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나가 맑은 우물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아주 가만히 그리고 천천히 들여다보았고 수면 위에는 단아한 옥색 명주옷을 입은 고결한 아가씨의 맑은 미소가 잔잔하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한순간의 어리석은 욕심으로 모든 것을 빼앗길 뻔했던 끔찍한 위기를 겪으면서 연화의 마음은 한 뼘 더 깊고 단단하게 성장하였으며 이제 그녀는 어떤 거센 폭풍우가 다시 몰아친다 해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강인한 양반댁 둀으로 완벽하게 거듭나 있었답니다. 맑은 우물물은 마치 연화의 그 굳센 다짐을 응원이라도 하듯 밤하늘의 밝고 둥근 달빛을 가득 머금은 채 보석처럼 반짝이며 그녀의 앞날을 눈부시게 축복해주고 있는 듯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우물가에 모여 가짜 아가씨의 폐악질을 수군거리며 걱정하지 않았고 오직 착하고 바른 마음씨로 가문의 명예를 굳건히 지켜낸 진짜 연화 아가씨의 고결한 덕목만을 밤낮으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기 바빴습니다. 길고 험난했던 거짓과 진실의 싸움이 남긴 교훈은 산골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헛된 욕심을 경계하고 바른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위대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아주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는 소중한 거울이 되었지요. 그렇게 뼈대 있는 양반 가문의 큰 기와집은 예전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온화한 기운을 뿜어내며 맑은 물과 푸른 산이 어우러진 이 평화로운 마을의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상징으로 영원토록 굳건하게 자리매김하게 되었답니다. 바람결에 실려오는 가을, 풀벌레들의 조용하고 처량한 합창 소리가 마치 길고 고단했던 하루를 부드럽게 위로해주는 자장가처럼 고즈넉한 기와집 마당 위로 아주 은은하고 평화롭게 굽이쳐 흐르며 깊어가는 밤의 정취를 더욱 아름답게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방에서는 여전히 평온하고 규칙적인 숨소리가 작게 새어나오고 하인들이 잠든 별채의 호롱불도 하나둘씩 모두 꺼지면서 마을 전체가 마치 커다란 어머니의 품에 안긴 듯 따스하고 고요한 어둠 속으로 아주 깊숙하고 편안하게 빠져들고 있었지요. 거짓으로 얼룩졌던 끔찍한 시간들은 모두 저 멀리 어둠 너머로 영원히 사라져버리고 오직 참되고 바른 마음만이 남아 이 집안을 단단하게 지켜주고 있으니 이제는 그 어떤 불안도 두려움도 찾아볼 수 없는 참으로 눈부신 밤이었습니다. 연화도 이제는 무거운 마음의 짐을 모두 훌훌 벗어던지고 자신의 깨끗하고 아늑한 방으로 돌아와 푹신하고 부드러운 목화솜 이불을 덮고 누워 참으로 오랜만에 밀려오는 깊고 편안한 졸음에 가만히 두 눈을 감았습니다. 도둑 맞았던 화려한 비단옷과 신분패 대신 그녀의 가슴 속에는 그 어떤 보물보다도 값진 진실과 용기, 그리고 할머니와 하인들을 향한 맑고 따뜻한 사랑이 가득 채워져 있었기에 연화의 얼굴에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평화롭고 아름다운 미소가 사르르 번져가고 있었지요. 창밖에서 흔들리는 대나무 잎사귀 소리조차 마치 그녀의 굳센 용기를 부드럽게 칭찬해주는
따스한 박수 소리처럼 들려왔고 연화는 그렇게 그동안의 모든 피로를 포근한 어둠 속에 내려놓으며 아주 달콤하고 깊은 잠의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그 후로도 이 깊고 평화로운 산골 마을에는 계절이 여러 번 바뀌고 또 바뀌었지만 착한 연화 아가씨가 지혜와 용기로 가짜를 물리치고 가문의 명예를 굳건히 지켜냈다는 그 벅차고 통쾌한 이야기는 결코 잊혀지지 않고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둥근 보름달이 뜨는 맑은 밤이 되면 화롯가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아이들에게 욕심을 부리면 큰 벌을 받고 착하고 바른 마음을 지키면 반드시 잃어버린 빛을 되찾는다는 이 아름다운 전설 같은 이야기를 조용조용 들려주곤 했답니다. 그렇게 진실의 힘은 세월이 흘러도 빛바래지 않는 찬란한 등불이 되어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굳건하게 자리 잡았고 맑은 우물물처럼 언제나 꼿꼿하고 순수한 마음가짐에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가르침으로 영원히 남아 빛났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혹시 누군가의 빛나는 자리를 헛되이 탐내거나 진실을 감추고 싶은 위태로운 마음이 아주 작게라도 숨어 있다면 부디 끔찍한 유배지로 쫓겨난 가짜 하녀 월향의 어리석고 가여운 최후를 가만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겉모습을 아무리 화려한 비단으로 겹겹이 감싸고 속인다 한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진실의 맑고 투명한 거울은 결코 속일 수 없으며 언젠가는 반드시 가장 찬란하고 굳건한 모습으로 세상 밖으로 그 참된 빛을 드러내기 마련이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연화 아가씨처럼 어떤 억울한 거센 폭풍우 속에서도 나만의 고결하고 바른 심성을 잃지 않고 묵묵히 나의 자리를 지켜내는 그 단단하고 맑은 용기를 가슴속 깊이 소중하게 잘 간직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길고 험난했던 거짓과 진실의 소용돌이는 모두 평화롭게 가라앉았고 고즈넉한 기와집 마당에는 오직 따스한 달빛과 부드러운 밤바람만이 남아서 잠든 이들의 머리맡을 포근하고 아주 다정하게 어루만져주고 있으니 참으로 평온하고 아름다운 밤의 풍경입니다. 무거웠던 마음의 짐들은 모두 저 멀리 흐르는 시냇물에 조용히 띄워 보내시고 바르고 착한 마음을 굳건히 지킨 연화 아가씨의 빛나는 집처럼 여러분의 방 안에도 언제나 맑고 따뜻한 기운만이 가득 머물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바랍니다. 깊은 산골 마을의 아름다운 기와집 위로 고요하고 따뜻한 평화의 밤바람이 머물듯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맑고 평온한 위로가 가득 차오르기를 바라며 이만 이야기를 조용히 줄이니 부디 편안하고 깊은 잠에 드시길 바랍니다.